그쵸. 근데 저는 일단 뭐 숙박이랑 항공권 이런 것들을 다 협찬을 받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제 돈은 뭐 하나도 들은 게 없어요. 진짜요? 네. 아니 어떻게 내 돈 없이 여행을 가요?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요. 갔다 와서 리뷰만 써주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냥 휴대폰으로 찍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아이폰으로 찍어도 되는 게 너무 매력적이에요. 맞아요. 그냥 이렇게 가면서 하나씩 찍으시면은 사진 한 8장에서 10장만 있어도 정보글은 하나 뚝딱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협찬도 받고 따로 글 쓸 때 비용도 받으세요? 그럼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제 10월 입금 내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행도 하고 돈도 벌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진짜 어디 가면 엄마가 제 칭찬을 그렇게 하신대요. 저희 엄마처럼 놀러 다니시는 분들이 잘 없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딸 덕분에 호강한다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초보가 시작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한 입학문자 500명에서 1000명까지는 한 3주면은 만드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제가 쓴 글을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오늘 다들 출근할 월요일인데 지금 짐을 싸고 계시네요? 네, 저는 오늘 몰디브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돼서 지금 짐을 싸고 있습니다. 몰디브요? 네. 아니 몰디브면 요즘 엄청 여행비 비싸지 않아요? 그쵸. 근데 저는 일단 뭐 숙박이랑 항공권 이런 것들을 다 협찬을 받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제 돈은 뭐 하나도 들은 게 없어요. 진짜요? 네. 아니 어떻게 내 돈 없이 여행을 가요?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요. 갔다 와서 리뷰만 써주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뭐 항공권, 뭐 숙박 이런 거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가서 쓰는 개인 경비 정도만 제가 이제 케어를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가서는 어떤 후기들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숙소에서 협찬을 받은 거여가지고 숙소 리뷰 위주로 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이제 자유라서 이제 저는 호핑 투어도 하고 호캉스도 하고 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호핑 투어 하시려고 옷이랑 이렇게 알록달록한 것도 챙기신 거예요? 네, 이제 아무래도 블로그는 좀 사진이 중요하다 보니까 사진을 조금 예쁘게 찍기 위해서 이런 쨍한 컬러감이 드는 옷이랑 그리고 소품도 함께 준비를 했어요. 이번에 몰디브 여행을 어머니랑 같이 가게 돼가지고 이제 패킹을 하고 어머니와 함께 공항으로 갈 예정이에요. 와, 엄마랑 같이 가는 거예요, 심지어? 네. 근데 그럼 그 비용도 다 나오나요? 네, 이번에는 2인으로 제공을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도 함께 갑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완전 효녀인데. 완전 저희 엄마는 저랑 같이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니셔가지고 아마 국내 여행도 다 다녀보셨을 거예요. 최고의 딸. 저도 어머니한테 그렇게 여행 다니고 싶어요. 네이버 블로그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노하우를 좀 풀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이 나오시죠. 평소에도 그러면 그 카메라로 찍으세요? 네, 이렇게 중요한 촬영이 있을 때는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고 보통은 휴대폰으로도 많이 찍어요. 휴대폰으로 찍어도 괜찮아요? 네, 뭐 상관없어요. 요즘은 또 휴대폰이 더 잘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도 평소에는 휴대폰을 더 많이 가지고 다녀요. 저 이거 차 작년에 샀는데 이것도 블로그로 샀어요. 진짜요? 네. 차가 꽤 좋아 보이는데. 차도 블로그로 다 샀습니다. 인생이 거의 블로그예요.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시기까지는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는 3년이 좀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블로그 한 지는 오래됐는데 돈을 못 벌었거든요. 한 10년 동안 그냥 일기 블로거였어요. 근데 이게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터득하고 난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돈 버는데 한 3년 좀 안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블로그로 돈을 벌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했는데 네. 그럼 옛날에 관련 일을 하셨었어요? 저는 원래 그냥 온라인 쇼핑몰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그때는 뭐 이렇게 블로그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해본 적이 없고 그냥 뭐 일기만 맨날 주구장창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온라인 쇼핑몰 다닐 때 하루에 일을 거의 한 14시간? 15시간 정도 했었거든요. 그때는 9시에 출근해가지고 오후 6시에 퇴근을 하면 또 조금 집에서 쉬다가 밤 12시에 다시 동대문 시장에 가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3시에 퇴근하고 이거를
되게 반복을 오랫동안 했어요. 1년 정도 했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일을 하니까 조금 몸이 축나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약간 번아웃, 무기력증 이런 게 한꺼번에 오더라고요. 30이 되던 날 해였던 것 같아요. 30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저는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30 앞두고 퇴사라면 조금 두려운 것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떠셨어요? 그때는 사실 두렵다기보다는 저는 제가 일을 되게 잘할 줄 알았어요. 퇴사를 하면 뭔가 내가 지금까지 회사에서 배운 것들을 활용을 해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거 다 해봤거든요. 퇴사하고 뭐 직장인이 해야 되는 그런 리스트들이 있잖아요. 부업 뭐 유튜브, 스마트 스토어, 구매 대행, 카드 뉴스 만들기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 실패했어요. 그러면 약간 포부를 가지고 퇴사했는데 약간 여기 부딪히셨네요. 그쵸. 거의 한 1년 동안 삽질만 엄청 했던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는 그렇게 살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제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코로나를 맞아서 그 이후에는 다시 대구에 있는 본가에 와서 살게 됐어요. 근데 이제 본가에 오니까 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뭔가 내가 지금 어디 갈 수도 없고, 뭐 물건을 팔 수도 없고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게 중국 드라마 리뷰였어요. 우연히 중국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서 할 일도 없고 내가 집에서 뭐 하겠나 싶어가지고 지금까지 본 중국 드라마 리뷰를 한번 남겨보기로 했어요. 블로그에 일기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 드라마로 시작했다가 또 뭐가 없을까 하다가 일본 드라마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드라마 글을 엄청 많이 썼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는 사람은 많은데 뭔가 쓰는 사람이 적다? 맞아요. 하루는 그 일본 드라마 글 밑에 일본 여행 협찬을 지원해주겠다는 댓글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전 처음에 이게 뭐지? 어떻게 사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좀 무서웠어요 그때 처음에는. 그치,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맞죠. 저는 심지어 여행 블로거가 아닌데 저보고 오사카 공항에 오래요. 심지어 비용도 저한테 먼저 주는 게 아니라 오면 준다고 했어요. 약간 수상해. 네, 너무 수상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맞나? 약간 이런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사실 조금 새로운 일을 해보고 안 해본 일 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해서 좀 의심 없이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다행히게도 그 업체는 굉장히 좋은 업체였고 지금까지도 저랑 한 3년째 같이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일본 여행을 협찬받고 갔는데 조회수도 되게 잘 나왔고 제가 이제 업로드한 그 식당 매출이 한 3천만 원이 올랐었어요. 여행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그냥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그렇게 잘 됐다고? 맞아요. 오타쿠처럼 이제 드라마 리뷰만 계속 쓰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일본 팸투어 갔다 온 다음에 글을 썼는데 제가 쓴 글이 되게 좋은 키워드에 상단 노출을 한 1개월 정도 했어요. 그래서 그 포스팅을 보고 그 식당에 예약하신 분만 해도 400명이 넘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스팅이 잘 되면서 다른 이제 해외여행 글들도 노출이 잘 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메일로 해외여행 협찬 다른 나라들이 막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괌, 일본, 베트남 이런 걸로 좀 많이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뭔가 여행 쪽으로 블로그, 인플루언서 해보고 싶다면 뭔가 저희도 그렇게 드라마 리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전혀 그러실 필요 없고 진짜 오늘 지금 내가 점심 먹었던 식당 리뷰 그리고 내가 이번 주 주말에 놀러 갔던 관광지 리뷰 아니면 친구 만나서 갔던 핫플, 카페 이런 것들 리뷰를 천천히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블로그는 뭔가 이 대박이라는 개념이 잘 없거든요. 하나의 포스팅이 떡상을 해서 뭐가 잘 됐다 이렇게 풀리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일상을 기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기록을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방향을 알고 글을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성과가 있지 아니면은 예전에 저처럼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외여행 다니면서 이제 돈을 지원받는 거니까 같이 가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요. 너무 좋죠. 사실 제가 제 주변 이제 동료 블로거분들도 물론 직업 만족도가 높으시지만 그 가족분들이 여행 블로그에 대한 만족도가 엄청 높으세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완전 공짜로 가는 거니까. 그쵸. 어차피 글은 저만 쓰는 거니까. 그러네요. 그 약간 생색낼 수도 있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여행 가시는 여행 블로거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뭔가 아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 아이들 여행 가는 게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공항 가는 길부터 이제 공항 택시 서비스 받으시고
도착하면은 패스트트랙 또 협찬 받으셔가지고 빠르게 입국 심사하시고, 그리고 공항 바로 나가면 입국장에 또 차가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 차 타고 편하게 리조트 가셔가지고 리조트에서 이제 뭐 엄마는 촬영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쉬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세요. 최고다. 이게 진짜 완전 꿈꾸는 맞아요. 삶이잖아요. 진짜 저도 그래서 다음 생에는 블로거의 가족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지금 네, 어머니처럼. 맞아요. 저도 다음 생에는 블로거의 뭐 엄마나 남편으로 태어나보고 싶어요. 유튜브나 이런 영상 매체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좀 찍어주는 컷도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블로그 같은 경우는 사실 삼각대 하나만 놓고도 얼마든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행은 좀 모델 컷이 있는 게 좀 생동감이 있어서 그걸 추천을 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얼굴 없이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여줄 거는 내 모습이 아니라 이 서비스의 진짜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설명을 잘 해주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얼굴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글을 잘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팁을 이따 공항에서 풀어주시는 거죠? 아, 네, 그럼요. 이따 가서 다 말씀드릴게요. 모두가 출근할 이 시간에. 저도 출근이에요. 그쵸. 나름 이게 또 진짜. 네, 맞아요. 진짜 기차역보다 공항을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오늘은 짐이 많네요. 몰디브로. 근데 네. 몇 박 며칠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3박 4일인데 비행기 때문에 아마 한 3박 5일 정도 될 거예요. 여행은 보통 한 달에 몇 번씩 가세요, 그러면? 해외여행은 한 3번 정도 가는 것 같고, 그 사이사이에도 국내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녀요. 공항에 오면은 항상 공항 외관을 먼저 찍고 들어가요. 저희는 이제 저를 찍는 게 아니라 건물을 찍어야 돼요. 잠깐만 좀만 찍을게요. 네. 근데 내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항을 찍어도 괜찮은 거예요? 맞아요. 이게 제 얼굴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공항이 되게 조회수가 좋거든요. 공항 정보글들이. 그래서 저는 항상 올 때마다 공항에 있는 이런 정보 사진들을 많이 찍어요. 그냥 휴대폰으로 찍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아이폰으로 찍어도 되는 게 너무 매력적이에요. 맞아요. 그냥 이렇게 가면서 하나씩 찍으시면은 사진 한 8장에서 10장만 있어도 정보글은 하나 뚝딱 쓸 수 있어요. 이제는 똥손 아니라 잘 찍으시나요? 요즘은 그래도 수평을 조금 맞추고 보정을 조금 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막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올리는 것보단 나아요. 차라리 막 올리는 것도 올리시는 게 나은데, 조금 더 이제 내가 돈을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있으시면은 수평도 한번 맞춰보시고 색감도 한번 밝게 해보시고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공항 오는 길은 여전히 설레시나요? 아직까지는 되게 설렙니다. 오늘은 이제 엄마랑 같이 가는 여행이다 보니까 부모님의 그 편의도 생각을 해야 되는 여행이어서 조금 긴장은 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너무 좋습니다. 제가 여권을 좀 꺼내야 돼가지고 여권부터 좀 꺼낼게요. 이것만 꺼낼게요. 일단 수속은 했고 이제 짐 붙이기 전에 라운지 올라가서 이야기 좀 더 하실게요. 여기가 제가 주로 일을 하고 가는 공간이에요. 대구공항은 안에 라운지가 없어가지고 여기서밖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되게 좋죠. 여행이 기니까 캐리어도 엄청 크네요. 이번에는 조금 평소보다 옷을 많이 챙기긴 했어요. 저도 몰디브 처음 가봐가지고. 아, 이번이 몰디브 처음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좀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떨리시겠는데요? 네, 너무 기대됩니다. 일단 저는 지금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하시면서 중간중간 제가 좀 팁들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제가 비행기 타기 전에 업로드 해야 될 포스팅들이 있어서 그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선생님, 그러면 지금 글 쓰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글을 쓰려면 제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보통 어떤 식으로 제안이 들어가요? 저는 메일로 제안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여행 경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곳도 있고, 아니면 뭐 항공권이랑 숙박을 제공해주는 곳도 있고, 다양하게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숙박이랑 항공권 네, 맞아요. 지원받는 거.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메일이 오거든요. 이제 기간과 몇 개의 포스팅을 써야 하는지 이런 여행 일정 같은 것들이 먼저 안내가 돼요. 그러면 이 일정을 보고 내가 이제 소화할 수 있겠다 싶으면은 갈 수 있다고 이제 회신을 하는 편이고요. 지금 요 건 같은 경우는
왕복 항공권과 4박 5일 투어와 식사가 모두 포함된 그런 건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협찬도 받고 따로 글 쓸 때 비용도 받으세요? 그럼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제 10월 입금 내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행도 하고 돈도 벌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그러면 글 써서 또 들어온 돈인 거고 이 그쵸. 외에 협찬도 또 그쵸. 받으시는 거예요? 협찬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고 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리하면 여행도 지원받아서 가는데 여행 갔다 와서 후기 써주면 또 돈 맞아요. 받는 거고 맞아요. 그러면 이건 사실 여행비 절약뿐만이 아니라 엄청 메리트가 있는 거네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걸 아예 메인 잡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 협찬 받으셨을 때 그 기분은 어떠셨어요? 약간 그런 거였어요. 사실 이거 돈 안 줘도 나는 이 여행을 갈 거였는데 뭐야 돈까지 주네? 이런 기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일로 돈 번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뭐 회사 가는 것보다 공항을 더 많이 가는 그런 입장이 됐죠. 사실 여행이라면 저도 돈 안 줘도 가고 싶거든요. 근데 돈까지 주면서 가라 그러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 진짜 없어요.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가면은 거기서 생기는 또 그런 새로운 경험들이 저에게 또 추억이 되고 자산이 되니까 이게 저는 무조건 플러스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메인 잡이라고 하셨는데 수익은 좀 불안정하진 않으세요? 저는 회사 다닐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여유 있는 편이고요. 사실 직장인이 부업으로 여행 블로그를 한다고 해도 뭐 어차피 여행 갈 때 내 돈 들여서 여행 가는 건데 협찬 받고 이러면은 또 여행 경비도 세이브되고 생활비 부분에서도 세이브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게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회사 다닐 때는 돈을 벌더라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더 힘든 그런 상황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돈도 많이 벌고 여행도 다니고 또 인생에 이제 소중한 순간들을 많이 남길 수 있어서 그게 되게 좋은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또비님처럼 이렇게 여행도 막 협찬받아서 가고 싶은데 저는 유명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일단은 글을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지금 네이버는 초보도 글을 노출시키는 그런 로직도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신데 보통 블로그를 이제 일기처럼 써도 되지만 결국 업체가 좋아하는 건 사람들의 방문이 되는 블로그, 사람들의 방문이 많은 블로그를 선호를 하시거든요. 일방 문자를 높이는 글쓰기 구조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여행 글을 쓸 때 이제 뭐 단순히 재밌다 뭐 이런 내용들만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예약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검색해서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정보들도 함께 담아주시면 그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면 상위 노출이 중요하다 하셨는데 네. 아예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상위에 띄우려면 얼마 정도 걸려요? 그게 키워드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A는 B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가진 블로그 지수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에 맞는 제목 키워드를 작성을 하면은 상위 노출될 확률이 많이 높아져요. 대략적으로 이제 초보가 시작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한 일방 문자 500명에서 1000명까지는 한 3주면은 만드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제가 쓴 글을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제가 어제 삿포로 호텔 글을 썼거든요. 지금 이제 겨울이 막 다가오기 때문에 삿포로 여행 검색량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여름에 간 삿포로 여행의 호텔을 지금 이번에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삿포로 호텔을 검색하시면 제 글이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어요. 이 노출이 되는 방식은 제목을 어떻게 쓰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초보분들도 이 제목을 쓰는 방법을 알게 되면은 글을 얼마든지 상위 노출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제목 키워드가 이제 노출을 결정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제목은 굉장히 신중하게 쓰셔야 되는데 이거를 내 머릿속에 있는 키워드로 쓰시면 안 돼요. 삿포로 호텔을 쓴다고 해서 내가 제목에 삿포로 호텔, 유엔 삿포로 이렇게 써버리면은 글이 노출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네이버에 삿포로 호텔을 먼저 검색을 해봐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굵은 글씨로 나오는 텍스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삿포로 수영장 호텔 그리고 삿포로 스스키노 호텔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먼저 굵은 글씨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제목에 넣어주실 때 노출 확률이 높아지고 이렇게 본문을 구성하실 때도 방금 이 굵은 글씨로 되어 있던 이런 메인 키워드들을 본문에 중간중간 섞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삿포로 호텔 리뷰를 쓸 거지만 지금 네이버 검색에서 나오는 거는 삿포로 수영장 호텔, 삿포로 스스키노 호텔이기 때문에 키워드에 삿포로 스스키노 호텔이 들어가 있으면 제목과 본문에도 이거를 적절하게 섞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호텔 리뷰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약하는 방법 있어야 되고 내부 공간 어떤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실 호텔을 시설은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이 호텔이 뭐 냄새가 나는지 아니면 그 직원이 불친절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경험담들도 함께 섞어주시면 좀 더 자연스러운 후기를 쓰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이게 꼭 해외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맛집이나 아니면 국내로도 바꿔서 써도 괜찮아요? 아, 그럼요. 그럼 전혀 문제 없으시고 오히려 국내 맛집이 제일 쉬우실 거예요. 오늘 먹었던 점심, 오늘 갔던 카페 이것들 리뷰로 시작해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뭔가 제가 쓴 글들은 약간 일기 같을 거라서 약간 노출이 안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약간, 근데 일기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일기가 사실 내 경험이 진짜 진솔하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이제 객관적인 정보만 조금 더 추가를 해주면 되거든요. 영업시간이라든지 브레이크 타임이라든지 아니면 시그니처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네이버 플레이스 지도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업체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기에 그 플레이스 정보를 조금씩 담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게 글을 쓰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글을 쓸 때 사진도 중요하잖아요. 사진은 한 몇 장 정도 넣으면 좋아요? 여행은 아무래도 조금 더 분량이 많기는 한데 그래도 초보 기준에서는 10장에서 15장 정도만 넣어주셔도 충분합니다. 10장에서 15장 찍어야 되는데 네.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어떤 걸 찍어야 돼요? 일단 전체적인 외관이 있어야 돼요. 가게 위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외관을 먼저 한두 장 정도 찍어주신 다음에 체크인하러 들어가면 리셉션이 있을 거잖아요. 그 리셉션 사진도 한 장 찍은 다음에 뭐 체크인 시간은 몇 시고 체크아웃 시간은 몇 시다 이런 정보도 같이 한 줄 정도 넣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는 방 사진을 넣으시면 되는데 방도 이제 전체 샷 하나 찍으시고 그리고 뭐 침대, 욕실 이런 것들을 뭐 한두 장 정도 계속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수영장이 있으면 수영장, 그리고 조식을 뭐 이용하셨으면 조식 사진 이런 것들도 같이 곁들여 주시면 돼요. 일단 뭐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최대한 많이 찍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외관이랑 리셉션 사진 그리고 방 사진 요거 3개는 꼭 써주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꿀팁 아닌 꿀팁을 드리자면 주차나 이런 주변에 이제 가볼 만한 곳 정보들도 함께 곁들이면 조금 더 풍성한 리뷰를 쓰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쓴 글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진 한 넣고 검색되는 키워드 넣어서 맞아요. 글을 그게 써요. 중요해요. 그러면은 그 글이 한 몇 개쯤 쌓여야 연락이 올까요? 그 글이 몇 개 쌓이는 것보다는 내가 쓴 글들의 주제의 일관성 그리고 그 글이 노출이 어떻게 되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저한테 배우셨던 분들 중에서는 일방문자가 400명이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 분이 숙소를 좀 많이 올리셨어요. 리뷰를 그동안. 그런데 협찬은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주도 여행을 가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업체들한테 지금까지 노출이 되셨던 그런 이력들과 그 숙소 자신 있는 콘텐츠들 이렇게 링크를 몇 개 달아가지고 먼저 제안을 해보셔라 라고 알려드렸거든요. 그 분이 일방문자 400명으로도 제주도 숙소 6군데를 협찬을 받아서 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일방문자 400명 하면 진짜 많아 보이거든요. 일방문자 400명은 솔직히 집중해서 하면은 일주일 만에도 가능하고 넉넉 잡아도 2주 안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글이 노출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방문자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내가 쓴 글을 원하는 키워드에 노출시키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고 그런데 여기서 풀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노출시키는지에 관한 스킬들은 제가 무료 라이브에서 살짝 풀어볼게요. 일단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제가 오늘 알려드린 제목 키워드 쓰는 법과 그리고 사진을 많이 찍어 두신 다음에 제 무료 라이브에 오셔서 글을 구조화시키는 방법을 배우신 다음 글을 한번 직접 써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짐 수속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정리하고 내려가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여행 다니시면서 네. 블로그로 돈 버니까 일단 기분이 어떠세요? 솔직히 저는 진짜 약간 꿈 같아요. 되게 인생이 뭔가 알찬 기분이고 제가 돈이 있어도 이런 경험들을 해보지 못할 경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의 직업 만족도는 한 2000% 정도 돼요. 2000%? 네. 진짜 직업에 너무 만족하고 있고 저랑 같이 여행 블로그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사실 직장 다닐 때는 일이 힘든 부분들도 있고 이제 인간관계가 좀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행 블로그를 하면은 사실 인간관계의 힘듦은 영에 수렴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되게 저랑 잘 맞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어머니랑 같이 여행을 간다는 게 사실 성인들곤 잘 할 일이 없는데 맞아요. 저는 거의 코로나 때는 엄마가 제 여행 메이트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숙소나 이런 여행 협찬을 받으면 항상 엄마랑 같이 여행을 다녀서 엄마랑도 추억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요즘은 진짜 어디 가면 엄마가 제 칭찬을 그렇게 하신대요. 저희 엄마처럼 놀러 다니시는 분들이 잘 없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딸 덕분에 호강한다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엄청 뿌듯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는 약간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면 저도 뭔가 부모님한테 그런 자랑스러운 딸이 좀 되고 싶은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좀 특히 시작했으면 하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약간 좀 회사 일이 너무 힘들거나 좀 지치거나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평소에 여행을 진짜 많이 가시는데 여행으로 사이드 잡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얼굴 공개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여행 블로그는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이 일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뚜기님도 얼굴 공개 안 하시고 계시죠? 저는 얼굴을 종종 이렇게 공개를 하는 편인데 여행 블로거 분들 중에는 뒷모습만 노출을 하시거나 아니면 풍경 위주로 찍으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건 이제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 정도로 해도 근데 충분해요? 얼굴 안 물론이죠. 있는 거. 충분해요. 블로그 분들 중에서는 50대, 60대 분들도 진짜 많으세요. 어떻게 50, 60대 분께서 진짜 많으시고요. 사실 이게 블로그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처럼 영상 플랫폼이 아니다 보니까 사진하고 글쓰기만 해도 어디서든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이 일은 꾸준히 할 수 있어서 그 점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무료 라이브 한번 들어보시면 진짜 도움 되실 거예요. 제가 거기서 여행 블로그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리고 내 글이 어떻게 하면 네이버에 노출이 될 수 있는지 다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무료니까 라이브 들어오셔서 한번 들어보시고 글 쓰는 것부터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 방법은 제가 댓글에 적어둘게요. 근데 꼭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무조건 들으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런 방식으로 또 돈을 벌 수 있구나 이런 거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제가 이렇게 살 줄은 잘 몰랐거든요. 꿈에도 몰랐었는데 또 이런 세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경험해보시면 진짜 좋은 도움 되실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우리 이 영상 봐주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딱 약간 첫 시작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응원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꾸준함이 제일 중요한데 이 꾸준함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꾸준함을 넣어야지 성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엄청난 데를 가지 않더라도 우리 집 앞 맛집 그리고 내가 자주 가는 카페 이런 것들의 리뷰로 먼저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시작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들어가 볼게요. 감사합니다, 뚜기. 네, 안녕히 가세요.